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그 브렛 스티븐스라는 인물인데 뉴욕타임즈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좌파 언론으로 저희가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가끔 옳은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경우가 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가 FBI가 러시아 유착 수사 및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전 국무장관이었죠. 이메일 처리와 관련해서 더 당파적인 활동을 했던 것 때문에 대중의 신뢰를 잃었었다. 죄송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신뢰를 잃은 FBI가 지금 이 맷 게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 의원을 놓고 17살짜리 소녀와 성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정말 시대적인 불명예다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컬럼에.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맷 게츠에 대한 수사는 FBI의 시대적 수치다. 그것은 머리를 굴리게 해야 한다. 머리 좀 써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FBI를 개혁하기 위해 처치위원회나 위원회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 처치위원회는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과거에 FBI나 CIA 이런 정보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과잉 수사를 벌였던 부분, 그것 때문에 발생한 민간인들의 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심지어는 뭐 대통령을 뭐 감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정보부서들, 그 연방정부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의회 차원의 감사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게 철치위원회, 그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라스트네임이 철치여서 철치위원회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철치위원회는 결국은 당시에 연방정부나 연방정보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처벌을 내렸던 이러한 일인데 이게 지금 다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좌익 언론의 컬럼니스트가 이러한 주장을 하기까지 지금 이르렀다. 이미 공화당 쪽에서는 이야기가 진작에 나왔습니다. 처치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의회 구조에서 처치위원회 만들자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처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FBI든 CIA든 이런 정보부서들이 과연 편향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제대로 연방정부다운 일을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근데 스티븐슨이 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FBI를 개혁하기 위해 제가 읽어드렸죠. 제임스 코미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한 참담한 개입과 트럼프와 러시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해외 정보 감시 법원의 사실을 잘못 전달한 이후 FBI가 대중의 신뢰를 계속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FBI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치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좀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처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개혁을 위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처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개혁보다는 FBI의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인데,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인데요. 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면은 그거는 깔끔할 수 있는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FBI가 신뢰를 얻어야지 트럼프 때리기 수사하는 것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FBI가 신뢰를 잃게 되면 아무리 FBI가 트럼프를 잡아넣으려고 기소를 하고 난리를 쳐도 국민들이 트럼프는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FBI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FBI의 신뢰를 높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이러한 컬럼을 쓰는 것이 결코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어서 FBI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컬럼을 쓰는지 저희 약간 의심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븐스는 그 후에 이렇게 FBI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게츠 의원의 자신의 정치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사악한 행동을 부당하게 비난했다라고 지적하고 나선 건데,
지금 17살짜리 여성과 그러니까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했다라고 지금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된 내용은 뭐냐면은 그 게츠 의원하고 가까이 지냈던 조엘 그린버그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단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조엘 그린버그는 전에도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친구가 게츠에 대해서 가까이 알고 있는 만큼 좋은 부분도 알겠지만은 게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붙잡고 게츠를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가족들한테 게츠의 아버지한테 협박하고 막 해가지고 2,500만 달러 내놔라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FBI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쪽 그린버그 측의 이야기, 협박한 사람인데 돈 내놓으라고 협박한 이 놈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게츠를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 언론인이 보아도 컬럼니스트가 보아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수사는 좀 아닌 것 같다. 미성년자를 성관계로 밀매하는 문제, 정치적 편향으로 느껴지는 것에 물든 오랜 무능 패턴에 화가 난다. 그러니까 FBI가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서 이게 공화당원이니까 이런 조사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이끌어내게 한다는 이런 것은 FBI가 너무나도 무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증거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게츠의 정치나 페르소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겉모습. 실제 사람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맷 게츠를 보았을 때 겉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이제 페르소나인데 페르소나가 당신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행동들. 이 사건이 2년 늦게 무너졌다는 것을 법무부가 알을 차릴 때까지 여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소문이 퍼지죠. 미성년자하고 음란한 짓 했대. 라는 소문이 퍼지죠.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수사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FBI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무죄라는 추정이 있다. 이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게 아닌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오해로 인해서 정죄 당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FBI가 하는 모습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인인 것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츠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족이 작년 3월부터 2,500만 달러를 내면은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했던 그러한 협박당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획에 데이빗 맥키라는 전 법무부 관리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게츠 의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FBI와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기존 녹취록이 맥키의 개입을 입증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혐의는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키가 증언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데이빗 맥키가 증언한 내용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게츠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 검찰은 게츠가 증인 신뢰도 오류로 인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데 수사를 지금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해가지고 기소해봤자 재판 시작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법무부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맨하탄 지방검사실에서 2년 넘게 수사를 해왔는데 이거 기소해봤자 재판받으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기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주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을 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사들 2년 넘게 계속 질질 끌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말 퍼뜨리는 거죠. 쟤는 미성년자랑 성관계 가진 놈이야. 이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정치인이 타격을 받게 만드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쟤는 지금 부정 저질러 가지고 은행들로부터 불법 대출 받아 가지고 돈 번 사람이야. 전 돈 벌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나쁜 생각을 지금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진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급진 좌파들의 그 전술은 실패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명을 감내해야 되는 마가 정치인들은 상당한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런 좌파 언론인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하고 나오는데, 진의도는 제가 100% 신뢰하진 못하지만 문제는 있다. 그런 거죠. 오늘 제가 FBI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공권력은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특정 정적들을 해치우는데, 숙청 작업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죠.